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은요, 안녕하십니까란 말이 좀 어색한 날입니다. 바로 강원도에서 일어난 큰 산불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이 산불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먼저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사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일단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일단 보십시오. 붉은색입니다. 하늘이 붉은색인데요. 이게 불길입니다. 지금 산을 타고 불길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요, 그 앞에 보시면요, 작게 보입니다. 콘도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요,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 사진의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성 산불, 강풍 타고 속초 시내로 확산, 주민 3천여 명 대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데, 일단 경향신문은 2명 사망이라 했는데요.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은 1명이고요. 다른 1명은 뭐 강풍 등 다른 이유 사망이라서 일단은 공식 집계는 1명입니다. 자, 사진, 하늘이 빨갛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역시 하늘이 붉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요, 속초 시내에서 산불이 난 지점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마치 이 사진만 놓고 보면요, 어느 외국의 전쟁터 모습이에요. 폭격을 받은 도시의 모습. 바로 그 사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강원도 속초 시내에서 바라본 산불의 모습입니다. 속초 시내 덮친 산불, 긴급 대피 사상자 속출하고 있다. 어제 오후 7시 17분에 강원 고성군에서 시작된 화재, 지금까지 계속 번지고 있고, 물론 진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길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에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무섭겠습니다. 지금도요.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어제 보시면요, 지금 이 고성 대성 산불 속초 시내 덮쳤다 하면서요, 지금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여기 보시면요, 자, 지금 산에서 불길이 무섭게 내려오고 있고요. 곧 도로까지 내려올 직전입니다. 그 앞에 소방차가 서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주민들이요, 소방차 뒤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피난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지금 사진이지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열기와 연기를 피하면서 소방차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불길을 피해 숨어 있는 모습. 어제 모습입니다. 자, 사진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사진입니다. 한국일보 사진인데요. 고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길을 달리던 버스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버스가 완전히 탔습니다. 전소입니다. 아까 제가 속초 시내에서 바라본 그 산불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다 그러는데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전쟁터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측에 보시면요, 지도가 살짝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발화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고성군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속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콘도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지금 불길이 이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최초 발화지점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 고성군 화재, 이 산불이 시작된 게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 변압기가 폭발하는 순간을 잡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불똥이 크게 튀었고요. 이 불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산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 일단 이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 조사가 들어갈 텐데요. 과연 이 산불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커졌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불 사진 5장 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박호근 MBN 기자, 그리고 주승호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통상적으로 아침 매일경제가 이 시간쯤은 키워드 소개하는데 오늘 키워드가 없습니다. 키워드 자체는 그냥 산불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현장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진화 작업이 밤새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불길이 잡혔다. 이 소식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배준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나와주시죠. 네, 현장 지휘소가 마련된 강원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불길을 우리 소방 당국이 열심히 잡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도시 주변에 보이던 산불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인제의 산불 진화율은 50%고 고성 속초의 진화율은 60%에 달합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중에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벽 3시까지 고성과 속초 산불 현장 주변은 연기가 가득 차 숨도 쉬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아직도 도로 주변에서 타고 있는 건물들이 남아있고 불에 탄 건물 잔해에서 연기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산불을 옮기던 강한 바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화선이 조금 길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불 규모로 봐서는 큰 피해가 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6시 취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중에 1명은 강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민과 군인 4천여 명이 몸을 피했고 주택 등 건물 13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헥타르로 축구장 약 350개 넓이에 달합니다. 밤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 피해 집계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역시 진화를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의 불안도 없어질 거고요. 지금 대피했던 주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자, 언제쯤이면 이 진화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헬기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림청과 군 소방에 가용한 헬기를 총동원해 51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소방서에서 지원령을 내린 만큼 소방 차량도 110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화재 진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불길이 번지면서 대피소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배준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현장에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사진으로만 봐도요, 어느 정도의 무서움인지, 그리고 그 산불을 봤을 강원도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산불과 관련된 기사 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초강력 산불, 속초 아파트 단지까지 위협했다. 교동에 자리 잡은 아파트까지 위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에 지금 산불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진 같이 싣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어제 산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고성 도로변 변압기 폭발.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불이 올마 붙으면서 밤새 번졌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여 만에 속초 시내까지 불이 도달을 했어요. 속초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속초 고등학교 기숙사 일부를 태웠다. 청와대는요, 국가위기센터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고 수준인 3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단계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요, 전국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발령을 낸 거거든요. 지금 3단계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주승호 회장님 모셨는데요. 일단 화재 원인 아까 저희가 잠시 사진에 봤습니다. 일단 변압기 폭발 그리고 그 불똥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통상 산불은요, 담뱃불이라든가 아닌 주민들이 무슨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게 먼저 그런 게 통상적인데 이렇게 변압기 폭발로 인한 산불 이런 경우가 좀 과거에 있었나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은 이번에 아마 변압기에 대해서 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220볼트에서 예. 거기에서 변압을 해서 이제 예. 저기 발전소에서 송전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수용가에 제공이 되기 예, 전에 다운을 시켜서 공급하는 게 변압기거든요. 근데 그 변압기를 그 변압기 내부에가 절연유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절연유가 들어 있는데 그게 불에는 아주 취약한 거거든요. 근데 절연유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식이 있고 몰드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식이 있는데 예. 우리는 유입식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유입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변압기 내부에 보면은 예. 뭐 철로 돼 있지만 예. 내부에는 절연유 그러니까 절연유. 불에 탈 수 있는 예. 기름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안에 기름이 예. 둘러싸고 있다는 예. 얘기인가요? 아까 4종류를 예. 이야기를 했는데 유입식을 많이 쓴 이유는 예. 가격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싸서. 예. 아. 그래서 화재는 아주 취약하죠. 그러면 그런 변압기 근처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변압기가 불에 닿게 된다면은 큰 위험이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오. 시내에서도 사실은 화재로 번진 사례는 뭐 예. 굉장히 희귀하지만 예. 변압기가 폭발해가지고 예. 화재가 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압기 폭발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럼 이게 전기에 문제가 있어도 뭔가 스파크가 튀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스파크가 튀면서 그 변압기 자체가 터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제 계속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열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예. 절연유를 수시로 이제 뭐 교체를 해주거나 수명이 다하면 점검 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직은 없었을 텐데. 모르지만 예. 조금 빠른 추정이 있으면 이게 또 인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열어놓고 봐야죠. 단순히 주민들의 실수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변압기로부터 화재가 시작됐다면 이거는 화재를 진압한 이후에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박호곤 기자.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뭐 이 주승호 회장께서 이제 화재 이유에 대해서 약간 추정도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 튄 것 치고는 산불 규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불길의 속도가.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예. 바람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람? 네네. 어제 그 풍속이 평균이 한 초속 7에서 8m 정도 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예. 이건 일정 시간에 평균을 낸 그 바람의 색입니다. 예. 근데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해서 예. 갑자기 세게 부는 경우는 한 20m에서 30m까지 분다고 초속?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 시내에 나가서도 그 강풍이 분다고 해서 바람 세기를 측정했는데요. 예. 이게 그 바람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예. 보통 도로에서 바람이 좀 불고 간판이 좀 깃발이 흔들린다. 예, 카메라로 이 예. 기계 좀 잡아주세요.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이제 풍속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아. 길에서도 조금 바람이 불고 그 현수막이 흩날릴 정도면은 예. 바람이 꽤 세다고 느꼈는데도 한 초속 3m, 4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세게 불 경우에는 한 10m 정도 나왔고요. 예. 그렇다면은 7m, 8m 정도면은 그게 바람이 약한 바람이 아니고 가장 제법 센 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바람이 불었을 때는 그 불씨가 한 2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을 타고 2km, 2km 하면 순식간에 넓은 지역까지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옮겨 붙었는데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바람을 타고 그렇게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얘기거든요. 저희가 관련 기사도 준비했는데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역시 바람 얘기가 좀 있네요. 초속 30m 산불, 속초, 고성 덮쳤다. 산불입니다. 지금 뭐 평균 초속은 뭐 7m 나오지만 가장 강할 때는 뭐 30m까지 부니까요.
사실 이 정도 바람은요, 태풍이 덮쳤을 때 느낄 수 있는 바람인데 지금 태풍도 아닌데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날씨가 요새 심상치 않은데 저희가 잠시 뒤에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이런 바람 얘기도 좀 해볼 거거든요. 초속 30m 산불 속초 고성 덮쳤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산불이 번졌나 봅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자, 속초고 기숙사 산불 옹겨부터 버스 승객 30명 한때 고립됐다. 자, 이렇게 고립됐지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빨리 대피해서 다 탈출했고요. 다만 버스가 전소되는 일도 벌어지긴 했습니다. 주승호 회장님. 예. 일단 지금 저 불은 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진화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빨리 잡기 위해서라면. 일단 어제 저녁 7시 17분에 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헬기는 저녁에 예.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죠. 또 인재 사고가 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뭐 저기 소방대원이나 예. 의용소방대 이런데 소방 관계자들이 동원이 됐을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재를 국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예. 국지화시킨다는 건 화재 규모를 좁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여드는 거죠. 예. 진화를. 예. 예. 만약에 이런 방법이죠. 맞불을 놔가지고 맞불이요? 사전에 불을 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불길이 계속 타고 내려오는데 그 앞에다 미리 불을 내는 겁니까? 불을 지워서 거기는 이제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뭐 저기 불을 잡는 데는 물인데 예. 거기에 영랑호가 인근에 있지만 속초에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뭐 이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밝아지면 예. 헬기가 결국은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뿌려야 되는. 예. 쓸데없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요. 지금 좀 비가 좀 내려줬으면 하는 어떤 그냥 생각도 좀 가장 듭니다. 좋죠. 그렇다면은 참 도움을 받을 텐데요. 괜한 생각입니다. 비는 오늘 오지 않습니다. 자, 박홍 기자. 네. 그런데요, 어제 사실은 고성군 이 화재 말고도요, 강원도의 다른 곳에서도 불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잡힌 줄 알았던 부산의 운봉산에도 또 화재가 다시 재발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예. 산불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오후에 인제에서도 불이 나서 예.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불길을 잡지 못하고 거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진화가 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고성에서도 가까운 강릉의 또 다른 불이 또 옥계면 남양리라는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예. 거기서도 지금 장비를 투입했는데도 불길을 아직 못 잡고 있고 강릉 쪽이면 밑으로 이제 동해시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근방인데요. 네네. 이 불은 지금 그 고성 예. 불은 어제 밤 7시쯤, 7시 17분, 16분쯤에 발생한 것으로 도로에서 아까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난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야산에서는 또 이 불이 발생한 뒤로 따로 그 오후 11시 46분쯤에 또 다른 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에 점심 시간을 넘긴 시간에 인제에서 불이 하나 났고요. 그리고 7시를 넘겨서 고속에서 났고. 네네. 그리고 11시쯤에 강릉에서 났고. 네네네. 그 부산에서도 지금 불길은 뭐 어느 정도 잡힌다고 그러는데 불이 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불이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동해안 쪽에 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가 바짝 마른 상태고 그리고 산의 나무들도 마른 상태에서 불길이 번지면 상당히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뭐 불똥이 튀더라도 그러고 마서 꺼졌을 건데 굉장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살짝만 불씨가 있어도 큰 화재로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산불이 났다. 이런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어제 3곳에서 하루 만에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장명훈 기자가 이제 산불과 관련해서 전하는 뉴스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 발생한 양양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모두 불탔고 문화재 소실을 포함해 모두 3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고성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2만 3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이 유난히 자주 발생합니다. 재작년 삼척시에서 난 산불은 산림 765헥타르를 태웠고 작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200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실제 1998년 이후 강원도 내에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를 입힌 23건의 대형 산불 중 동해안에서만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봄철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하고 빠른 바람이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지금 뭐 산불 얘기하는데 문제는 강풍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가고 있거든요. 기상 전문가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바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고성 그리고 속초 지역의 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좀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미시령 쪽이 초속 35m가 넘었고요. 해안 쪽도 25m 정도까지 불었는데 현재는 이제 미시령 쪽이 25m 정도 불고 있고 예. 해안 쪽은 이제 15m, 10m 정도로 어제보다는 한 10m 정도 평균 풍속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봄철에는 대개 이 밤에는 낮에 비해서 풍속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이제 낮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풍속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현재가 바람이 좀 약한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바람은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는 좀 바람이 약해지니까 빨리 이 시간을 타도 어떻게 진화를 가능한 많이 해야겠네요. 또 오후가 되면 또 바람이 또 강해질 텐데 바람의 방향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을 타고 지금 불길이 번져갈 텐데 지금 방향은 어떻습니까? 뭐 사방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남서에다 서풍 정도의 방향이 이제 줍니다. 준데 이제 이게 한 10시 이후서부터는 바람이 조금씩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쪽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서풍이나 이제 남서풍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서풍 계열로 바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고성 쪽, 그러니까 속초 북쪽에 있는 불길이 오히려 속초 시내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화하시는 소방본부 쪽에서 이제 아마 그 장비라든가 일기를 투입할 때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 쪽 산불뿐만 아니라 강원 옥계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서 이게 동해시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역시 지금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좀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람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계속 이제 그 서쪽으로 쭉 산불이 난 지역에서 서쪽으로 쭉 그 능선을 타고 좀 주로 이동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저 주변 쪽으로 확산되는 풍향이 바뀌는 이런 산불 패턴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오전부터 날씨 예보에서 계속 바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태풍급에 맞먹는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전 날씨 예보에 있었는데 그 우려대로 큰 산불이 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강원도 지역, 특히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남고북제형 기압 배치입니다. 이게 봄철에 한두 번 정도 만들어지는데 예. 똑같은 남고북제형 기압계라도 등압선이 굉장히 어제는 조밀했습니다. 등압선이 조밀해 바람이 강해지거든요. 일단 서쪽 바람이 좀 더 강한 바람이 서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태백산맥이 높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어갈 때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태백산맥 정상 위쪽으로 이 역전층이 만들어져요, 공기에. 그러면 이 넘어가는 공기가 산 정상과 역전층 사이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륜의정리 같이 물리학 법칙처럼 공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예. 빨라진 공기가 이제 사면을 타고
강원 영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 그 영서 지방 쪽, 그러니까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수속 한 15m가 불더라도 영동,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서는 거의 한 2배 가까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 이제 양간지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앞 순서에 괜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혹시 비가 오면 좋겠는데 그 말을 좀 했거든요. 혹시 오늘 조금이라도 비가 올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오늘 일단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강원 영서 지역이죠. 인제 쪽 그쪽으로는 뭐 약하게 비가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강수량은 뭐 거의 뭐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줄 정도는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오긴 오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원 영동 지역이죠. 지금 예. 고성이나 뭐 강릉 지역으로는 일단 비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예. 또 내일도 이제 기압골이 하나 들어오는데 예. 일단 뭐 수도권이나 이쪽 충청 이쪽으로는 비가 내리는데 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도 비가 없을 거로 봐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 비도 거의 내리질 않았고 예. 건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은 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주말 동안에 수도권과 충청에는 비가 그래도 오는데 강원 지역에는 안 온다니. 이게 비가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람 얘기했는데요. 오후 되면 바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는 강원도에 내리지 않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승호 회장께 좀 실질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불길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많은 주민분들이 놀라서 이제 대피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산불이나 불을 만나게 되면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이번 산불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강풍이 예.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면 불이 한 5m, 10m 이렇게 점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문용어로 보면 파이어스톰이라 가지고 화재 폭풍에 해당되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연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뭐 노출돼 있는 것은 전부 뭐 화재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먼 거리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따라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피하면서 예. 시간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무슨 귀중품이 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군요. 예, 시간을 놓쳐서. 사람부터 피해야 예, 됩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화재가 난 지역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예. 그런 경황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경고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충실히 따라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님, 혹시 과거에 이런 산불이라든가 다른 불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예. 네, 강원도 산불이 하도 익숙해져서 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예. 96년에 지금 대형 산불이 있었고요. 96년? 예. 그리고 2000년에도 고성 지역에 똑같은 산불이 있었고, 그리고 2005년이 예. 유명한 낙산사 예. 천년 사찰이 그렇죠. 다 타버렸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어제 밤부터인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인명 피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거죠. 어찌됐든 뭐 지금 행정 체계가 총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통제되고 그다음에 학교 휴업령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심지어 아까도 자막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8군단 군장병 2,500명도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좀 진화가 됐다고 하지만 예. 주택가, 아파트에까지 이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아마 모두가 다 지금 불안할 겁니다.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조차도 타버렸고, 예. 그다음에 배전선로까지 타버렸고, 예. 그러니까 전기도 차단됐고, 통신, 전화조차도 지금 별로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 아마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돼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행정체계를 신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로 통제를 하면 따라줘야 되고요.
또 대피령, 소개령이 내려지면 그에 맞춰서 따라주는 게 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예. 저는 뭐 그런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밝혔습니다. 고성 산불에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산불을 직접 목격하신 주민분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성에 사시는 최태욱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신 거죠? 어제 밤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대피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식사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모든 것이 불편하시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기 이제 지난 밤부터 적집자사, 예.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 예,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께서 그 지난 밤부터 나오셔가지고 예. 그 우선 뭐 주로 이제 체육관에다가 모셨는데요. 예. 주민들을 그 체육관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예. 그다음에 담요를 전부 지급을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응급히 이제 식수하고 이제 빵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는 아침을 이제 밤새 뭐 사실상은 거의 뜬 눈으로 주무신 거죠. 이제 새잠을 자셨고,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지금 식사를 막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제 산불이 났을 때 직접 그 산불 현장을 보셨다고 뭐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어제 네네. 산불 네. 상황, 직접 보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산불이 저희가 기억이 아마 오후 7시 한 18분경에 예. 첫 이제 그 문자가 떴거든요. 원암리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예. 그래서 그쪽에 계신 주민들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연결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최대한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통제를 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가서 보니까 이미 불이 사방으로 막 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가까이는 못 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을 한번 연결이 됐는데. 예. 집에 뭐 지키다가 집으로 이제 불이 옮겨 막 붙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도망쳐 나왔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은 최태욱 씨께서는 대피를 하시고 지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집이 타고 있다. 그 이제 현장 가까이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예. 주민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적십자사 그 회장님이신데 예. 자기 그 집이 막 불타는 걸 보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대에 몇 집이 다 불을 타는 걸 보고 예. 대피하셨다 그러고 예.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불길이 저기 계속 번지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대피해서 나왔는데 예. 아시겠지만 여기 불이 그 산 쪽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불이 이제 계속 거의 이제 산불은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예. 계속 불이 계속 날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바닷가 쪽으로 산으로 계속 튀어내려오니까 예. 금방 불과 한 시간 이내로 거의 빠른 속도로 이제 계속 불이 내려오니까 전부 그래도 빠른 안내로 예. 주민들은 다 대피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요. 불이 네. 날아다닌다. 그만큼 네.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진다. 그러니까 네. 빨리 피하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불에게 어떤 네. 이른바 이제 덮침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어제. 불길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불에 갇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불에 갇힌다. 사실상은 조금 집에서 기준품이라고 챙기려고 예.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불에 갇히는데요. 예. 그래도 어제 다행히 주민들께서 안내 방송 듣고 예. 빨리 대피하셔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으셨습니다. 자, 날아가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 그 산불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고성 지역에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렇죠. 대피할 때도 참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그래도 차량 있으신 분들이 차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이제 대피를 시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대피를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진 토성면 행정기관인 이제 면사무소가 있는 예.
고수로 했다가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위험해져 가지고 예. 다시 한 번 또 다른 좀 더 떨어진 안전한 학교 체육관으로 다시 또 대피를 하셨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네요. 네네. 어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지금 최태욱 고성 주민이십니다. 최태욱 씨로부터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느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성수 변호사가 지금 산불 얘기 저희가 한 30분 넘게 이어가는 동안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계속 이 내용을 듣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김성수 변호사이시니까 일단 산불이 일단 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향후에 이런 피해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당장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지금 주거지 자체까지도 다 불타서 이제 소실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발화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게 변압기가 이제 불씨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일단은 조금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다 복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예.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산불이 있어서 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제 입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PG&E 그러니까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2019년 1월 29일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 피해 복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발화자에게만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런 뭐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을 드신 분들은 예. 이게 천재지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재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또 한번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 결국에는 피해가 이런 보상이나 배상을 통해서는 완전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동안 이분들은 굉장히 좀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특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뭐 좀 현재의 삶을 좀 다시 좀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과거에 성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좋은 마음의 성금이 조금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금 법률적인 견지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지금 일단 정부 당국이요, 산불을 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급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국민들이요, 국가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속초 주민분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태순 씨,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속초,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요, 속초까지 뭐 접근하고 있다. 물론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 그리고 밤, 오늘 새벽까지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본 상황으로는 주변에는 이제 많이 이제 잠불 처리만 하면 되고요. 네. 먼 산 쪽으로는 지금 비행기 헬기가 떠서 이제 물로서 이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뭐 그런데. 그럼 어제 저녁에는 대피를 좀 하셨나요? 어제 저녁엔 저희 집까지는 불이 안 들어왔는데, 예. 집에 노모가 계시니까, 예. 노모는 대피해드렸고, 그리고 그 대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동네 산적 보강사란 절에가 있었어요. 그 절에 가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셨나요? 왜 절에 제가 거기에 이제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찰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이제 걱정돼서 가보셨다는 거네요. 예. 지금 속초 저희가 소시로 듣기는요,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뭐 많은 곳이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속초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울하죠. 만난 사람마다 이제 건너 얘기하다 보면 누구네 집 불탔다, 누구네 집 밭이 다 탔다, 하수 다 망가졌다, 누구네 집 이렇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침울하죠. 예.
지금 사진에 보면요, 건물이 거의 시커멓게 그을린 걸 넘어서 그냥 아예 타버렸군요. 저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이 농작물까지 다 탔다. 아무래도 주변에 이 농경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도 지금 피해를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내에 살고 있지만은 저희에서 이제 한 5분 정도 차로 가면은 논밭이 많아요. 하우스가 많고. 이 하우스를 다 타버리니까 하우스 타면 비닐이 녹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 안에 심었던 모든 모종이나 모든 이런 것들 쓸모가 없거든. 자, 지금 보니까 뭐 집이나 건물이 타는 거 넘어서 지금 농경지까지, 그래서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까지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서서 바람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속초 쪽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바람은 어떻습니까? 저 시내 쪽에서는 큰 바람은 지금 없어요. 시내 쪽에는. 근데 외곽 쪽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돌아볼 때는 바람이 불다가 지금은 시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무튼 큰 피해 없으시길 잘 대비하시고 현장 제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의 고성과 속초 주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뭐 얘기를 좀 이어가야 볼 것 같은데요. 박호근 기자. 일단 피해 상황 그리고 뭐 진화 상황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정도 오전쯤이면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완전히 불길 잡혀서 안심할 단계에 있는지 지금 좀 어떤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 조금 전에 현장 취재 기자가 보내온 자료 보면요, 상황 보고를 보면은 주불이 60% 지금 진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초속 6.6m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람이 그렇게 약한 바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람이 계속 분다면은 진화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까지는 이 정도 바람은 계속 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은 좀 바람이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오후 늦게면 좀 대부분의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공기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또 국지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람의 세기는 조금 잦아들더라도 산불이 나는 지역의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뭐 한때 속초 시내까지 뭐 불길이 번졌고 다행히도 지금 뭔가 진압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이 뭐 대피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전민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속초 장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나무와 건물이 불에 타 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젯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이곳 속초까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속초에서만 건물 26동이 불에 탔고 고성까지 모두 136동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불길은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덮쳐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속초 주민 1,200여 명은 초등학교와 체육관 등에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21대를 포함해 각지에서 만여 명이 동원돼 불길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교육청은 25곳에 이르는 속초 내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장사동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전민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소식부터 좀 전해보죠. 검찰, 김학의 사건 6년 늦은 압수수색이다. 새 물증 찾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 집 그리고 윤중천 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3차례 검경 수사 땐 뭐 제대로 뭐 수사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증거 남아 있겠나? 이제 와서 한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력 인사에도 뇌물을 줬는지 이런 점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윤 씨 리스트 풀면 나라 뒤집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뭐 압수수색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이제서야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수사단이 4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기록 중에서 일단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는 거는 윤준천 씨의 뇌물 공여인 것 같아요. 윤준천 씨는 뇌물을 제공을 한 입장이고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을 받은 입장. 이와 관련해서 아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뭐 한겨레 기사에서도 이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상황인데 이미 지금 6년이나 늦은 상황에서 김학의 차관의 집 그리고 윤준천 씨의 사무실 이런 곳에서 무슨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건데 뭐 사실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섰다는 어찌 보면 의지 표명 차원이 아닐까라는 점만 뭐 인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저기 기사 보시면 뭐 6년 늦은 압수수색이지만 그나마도 뭐라도 흔적이 좀 남아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혹시나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죠. 혹시나 찾았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이 기사 아까 잠깐 소개해서 다시 보시죠. 윤 씨 리스트 풀면 나라 뒤집어진다 말했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엔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공개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말을 했다. 지더라도 과연 거기엔 누구 이름이 찍혔는지 이것까지 밝혀내는 게 검찰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명인입니다. 황하나 씨. 뭐 그다음 뭐 언론 탈 수가 없다. 잠적했다. 그런데 어제 체포됐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남양유업 창업주 소녀 마약 혐의 체포. 마약 투약 혐의, 뭐 마약을 판매한 혐의,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마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의혹 황하나 씨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2015년 무혐의 처분 배경에 초점이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 체포됐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자, 지금 영상 보시면요. 어제 병원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경찰서로 지금 압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얘기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체포가 돼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어제 사실은 저렇게 체포가 되고 기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게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름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포토라인에 좀 서서 질문도 좀 받고 이럴 법도 한데 그냥 갔어요. 아마 본인이 그걸 거부해서 그랬겠죠? 이 부분은? 예, 뭐 아무래도 포토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이제 좀 입장을 발표하고 싶은 유명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미 뭐 계속 이제 수사를 나오라고 했는데 수사를 출석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체포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입장문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체포될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체포의 가능성은 있다도 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사실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출석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인이 아직까지 정확히 뭐 선임이 되었다든지 이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체포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언제 뭐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지금 자막이 나갔는데요. 황하나 씨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인정했다.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일단 구체적으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체포된 예. 혐의는 그 작년 10월부터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를 해서 예. 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던 마약 관련 혐의이고 예.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이 예. 이 황하나 씨가 불법적인 성관계 영상을 좀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예. 지금 그런 제보가 4건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마약 혐의에다가 영상과 관련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마약과 관련해서 영상이 예.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별개의 영상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 두 개 다 굉장히 좀 엄히 처벌될 수가 있는 죄들인데다가 이미 그 마약류 관리 관련해서는 예. 이전에도 전과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예. 기소유예 처분도 한 번 있었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같이 투약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마약 관련해서 첩보를 받고 수사가 있는 과정에 또 이제 성관계 영상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뭐 어떤 부분까지 밝혀질지에 대해서 좀 이목이 집중이 되지 않고 이 정도 상황이면은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구속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이 정도면요? 우선은 체포가 지금 된 사항 자체가 예. 수사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3번이나 불렀는데 안 왔기 때문에 체포를 했던 것이고 예. 이제 이후에도 도주의 우려라든지 수사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아마도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대개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인데 도주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높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네, 가능성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분야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비서실장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비서실장 등등등 청와대 직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국 청문회 된 청와대 업무보고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야당 국회 운영위에서 낙마 맹공을 퍼붓습니다. 조국 불출석엔 SNS 유튜브 출연하더니 왜 잠수 탔나? 뭐 이렇게 비판도 나왔어요. 그리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최근에 있었던 인사 논란엔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다행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발언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조국 왜 안 와? 그러자 한국당도 그랬다. 조국 왜 안 와는 야당에서 나온 말이고요. 한국당도 그랬다는 건 여당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자 적폐라며 왜 따라하나? 이렇게 또 받아쳤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오간 발언들의 상황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조국 없는 조국 설전. 약간 좀 맑았고 여러 가지 좀 맛을 냈습니다. 조국 없는 조국 설전이다.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요구하자 노영민 실장 인사검증 오류 아니다. 기존에 청와대 쪽에서 밝혔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바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 중점은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만 민정수석이 출석을 하는 게 관행입니까? 그런 관행을 만들자는 건가요? 조국 수석을 이렇게 끼고 도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그리고 이 조국 민정수석 조현호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두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좀
이해해달라.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조국 민정수석, 여기 보면 뭐 조국 없는 조국 설정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은 나와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요. 최대 현안은 이번 인사 실패에 따른 질책과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7명의 장관 후보를 내놨고 그중에 검증 과정을 위해서 얼마나 오류가 있었는지가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인 측면만 봐도 청와대가 이미 인정한 거는 조동호 과기 정통부 장관의 경우는 본인이 사전에 인정 보고하지 않았던 대목 나중에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증에서의 오류와 실패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차라리 저는 매를 맞았어야 된다. 이번 보궐선거가 2개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 선거의 표심에도 이런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나와서 맞을 매를 좀 맞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좀 뭐 혼이 나고 공세를 받더라도 나와서 좀 설명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국회 운영이라는 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를 하는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어찌됐든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는 자리이니까 이런 자리에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성역이 아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더 이상의 명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현안이 없는데도 민정수석 나와라. 그래서 앉혀놓고 질책을 한다.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제도 보면 당연히 청와대 뭐 해당 수석들이 다 출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인사 실패에 대해서 주로 따져 묻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걸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그 담당인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나와서 당연히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그랬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나와서 매를 맞아주는 게 더 맞았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마지막 날에는 그때 국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어제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 또 다른 모습,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여러 가지 평가, 자평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왕창 졌으면 다르겠지만 1대1 결과가 더 위험하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차라리 질 거면 왕창 지지. 이런 얘기예요. 유권자들 마음 놓고 한국당 찍어. 대책 없으면 총선에서 더 크게 심판받을 수 있다. 청와대 민심 못 읽고 있다. 불만이 팽배하다. 그런데요, 뭐 쇄신하자 이런 말을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엔 아직은 조심스럽다. 아직 그럴 상황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잠잠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 얘기도 있어요. 그건 다음 기사에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창원 성산 유권자들 축구장 유세 막말이 한국당 결정적 패이다. 504표 차로 졌죠.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이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 이렇게 한국일보 전하고 있습니다. 504표 차 승부가는 변수는 개표 내내 앞서가던 강기훈 한국당 후보 자신의 동네인 사파동에서 역전 허용. 이 사파동은 그 축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방선거 도의에 일당된 민주당 뭐 후보도 못 내 반감 드러내기도 아무튼 한국당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5곳에서 벌어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저희 승리했습니다. 광산 시민들께서 대표님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가라고 여영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네. 정의당은 뭐 지역구를 지킨 셈이 됐고요. 이제 문제는 거대 정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각각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각각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정당이 새겨 들을까요? 새겨 들어야 되는 얘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여당만 보자면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왕창 졌으면 다르지만 1대1 경과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이전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6석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또 자유한국당이 통영 고성에서 그대로 없습니다. 다시 지켰고요. 그러나 선거 표심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지금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로는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간극이 지금 조금은 벌어지고 있다. 간극이라는 의미는 물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드라이브 더 쥐겠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 민심이 얼마나 청와대의 정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떠나 있는지를 이번 선거에서 느꼈다라는 점을 제기를 한 걸로 봐야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걸 사실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그럼 바꿔줄 거냐. 이를테면 경제정책에서 끊임없이 소득주도 성장만을 강변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나오는 부작용의 목소리를 좀 듣고 속도 조절을 할 거냐. 뭐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축구장 유세 막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축구장 유세 법 안 지키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 안 지켰잖아요. 그에 대해서 표심이 돌아선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막말은 아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모욕적인 그러나 망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역시 민심은 준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두 당이 다 조금 겸허해져야 될 겁니다. 1대1이란 선거 결과는 민심이 특정 누구에게 몰아준 게 아니다. 다 새겨들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의 태극기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논란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일단 사진 보십시오. 외교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웃고 있지만 태극기 지금 모습이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줄이가 있고요. 마음 같아서 이렇게 다림질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외교부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스페인 차관과 대화 자리에 등장했는데요. 외교 결례 논란에 의해서 또 실수다. 스페인 국기는 잘 다려진 거 걸어줬고요. 우리 태극기는 이렇게 줄이 여러 개가 있는 구겨진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나사 풀린 외교부 끊이지 않는 국가망신 거세진 강경화 외교장관 책임론이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십시오. 태극기가 이렇습니다. 일부러 누가 이렇게 줄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줄이 잡혀 있으니까요. 외교회담장에 구겨진 태극기다. 외교결례 실책 최근에 연달았습니다. 나라 이름도 틀리고 뭐 지역 이름도 틀리고 대통령이 인사말을 좀 다르게 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도요. 이런 외교부 본 적이 없다. 강경화 장관 아마추어리즘 지적, 취임 후 외교부 집중력 점점 떨어져 북핵 주요 이슈 등에는 북핵 등 주요 이슈에는 들러리 신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박호근 기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과의 전략 대화, 그러니까 차관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아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위급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배경으로 악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외교부 마크에서 배경으로 찍었다고 그래요. 사진을 막상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구겨져 있으니까 원래 태극기가 이렇게 뭐 두 번을 접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아마 둘둘 말았다가 펼칩니까 저렇게 굵게. 근데 스페인 국기는 둘둘 안 말았나 보죠, 그럼?
네,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태극기가 우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가기관인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얼굴을 구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를요,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해야 다른 나라도 그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의전이라는 거를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어서 이게 스페인 국기가 저렇게 구부러졌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결례죠, 진짜. 큰 초래했을 결례입니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거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하나 외교부는 전문가 집단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외교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순혈주의거든요. 그만큼 전문가 집단을 존중하는 건데 이런 전문가 집단이 이런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 저 모습은 전문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고, 그건 뭐 기강회의든 또는 뭐 전문가로서의 자격 부족이든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강풍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가고 있거든요. 기상 전문가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바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고성 그리고 속초 지역의 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좀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시령 쪽이 초속 35m가 넘었고요. 해안 쪽도 25m 정도까지 불었는데 현재는 이제 미시령 쪽이 25m 정도 불고 있고 해안 쪽으로는 이제 15m, 10m 정도로 어제보다는 한 10m 정도 평균 풍속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봄철에는 대개 이 밤에는 낮에 비해서 풍속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이제 낮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풍속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현재가 이제 바람이 좀 약한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바람은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는 좀 바람이 약해지니까 빨리 이 시간을 타고 어떻게 진화를 가능한 많이 해야겠네요. 또 오후가 되면 또 바람이 또 강해질 텐데 바람의 방향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을 타고 지금 불길이 번져갈 텐데 지금 방향은 어떻습니까? 뭐 사방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남서에다 서풍 정도의 방향이 이제 줍니다. 준데 이제 이게 한 10시 이후서부터는 바람이 조금씩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쪽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서풍이나 이제 남서풍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서풍 계열로 바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고성 쪽, 그러니까 속초 북쪽에 있는 불길이 오히려 속초 시내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화하시는 소방본부 쪽에서 이제 아마 그 장비라든가 일기를 투입할 때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 쪽 산불뿐만 아니라 강원 옥계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서 이게 동해시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역시 지금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좀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람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계속 이제 그 서쪽으로 쭉 산불이 난 지역에서 서쪽으로 쭉 그 능선을 타고 좀 주로 이동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저 주변 쪽으로 확산되는 풍향이 바뀌는 이런 산불 패턴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오전부터 날씨 예보에서 계속 바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태풍급에 맞먹는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전 날씨 예보에 있었는데 그 우려대로 큰 산불이 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강원도 지역, 특히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남고북제형 기압 배치입니다. 이게 봄철에 한두 번 정도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남고북제형 기압계라도 등압선이 굉장히 어제는 조밀했습니다. 등압선이 조밀해 바람이 강해지거든요. 일단 서쪽 바람이 좀 더 강한 바람이 서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태백산맥이 높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어갈 때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태백산맥 정상 위쪽으로 이 역전층이 만들어져요, 공기에. 그러면 이 넘어가는 공기가 산 정상과 역전층 사이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륜 의정 같이 물리학법칙처럼 공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예, 예. 빨라진 공기가 이제 사면을 타고 강원 영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 그 영서지방 쪽, 그러니까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초속 한 15m가 불더라도 영동,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서는 거의 한 2배 가까운 간바람이 불게 되는 것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 이제 양간지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앞 순서에 괜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혹시 비가 오면 좋겠는데 그 말 좀 했거든요. 혹시 오늘 조금이라도 비가 올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오늘 일단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강원 영서 지역이죠. 인제 쪽 그쪽으로는 뭐 약하게 비가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강수량은 뭐 거의 뭐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줄 정도는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오긴 오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원 영동 지역이죠. 지금 고성이나 뭐 강릉 지역으로는 일단 비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내일도 이제 기압골이 하나 들어오는데 일단 뭐 수도권이나 이쪽 충청 이쪽으로는 비가 내리는데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도 비가 없을 거로 봐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 비도 거의 내리질 않았고 건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은 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주말 동안에 수도권과 충청에는 비가 그래도 오는데 강원 지역에는 안 온다니. 이게 비가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산불을 직접 목격하신 주민분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성에 사시는 최태욱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신 거죠? 어제 밤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대피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식사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모든 것이 불편하시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기 이제 지난 밤부터 적집자사,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공무원들께서 그 지난 밤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우선 뭐 주로 이제 체육관에다가 모셨는데요. 주민들을 그 체육관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담요를 전부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밤에 응급히 이제 식수하고 이제 빵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아침을 이제 밤새 뭐 사실상은 거의 뜬 눈으로 주무신 거죠. 이제 새잠을 자셨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지금 식사를 막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제 산불이 났을 때 직접 그 산불 현장을 보셨다고 뭐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어제 산불 상황, 직접 보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산불이 저희가 기억이 아마 오후 7시 한 18분경에 첫 이제 그 문자가 떴거든요. 원암리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쪽에 계신 주민들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연결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최대한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통제를 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가서 보니까 이미 불이 사방으로 막 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가까이는 못 가고. 보다 이제 주민을 한번 연결이 됐는데. 집에 뭐 지키다가 집으로 이제 불이 옮겨 막 붙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도망쳐 나왔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은 최태욱 씨께서는 대피를 하시고 지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집이 타고 있다. 그 이제 현장 가까이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주민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적십자사 그 회장님이신데 자기 그 집이 막 불타는 걸 보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대에 몇 집이 다 불을 타는 걸 보고 대피하셨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불길이 저기 계속 번지니까 이제 저도 이제 대피해서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불이 그 산 쪽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불이 이제 계속 거의 이제 그 산불은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계속 불이 계속 날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바닷가 쪽으로 산으로 계속 튀어내려오니까
금방 불과 한 시간 이내로 거의 빠른 속도로 이제 계속 불이 내려오니까 전부 그래도 빠른 안내로 주민들은 다 대피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요. 불이 날아다닌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진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불에게 어떤 이른바 이제 덮침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어제? 불길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불에 갇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불에 갇힌다. 사실상은 조금 집에서 귀중품이라고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불에 갇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다행히 주민들께서 안내방송 듣고 빨리 대피하셔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으셨습니다. 자, 날아가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 그 산불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고성 지역에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대피할 때도 참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그래도 차량 있으신 분들이 차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이제 대피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대피를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진 토성면 행정기관이 이제 면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위험해져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좀 더 떨어진 안전한 학교 체육관으로 다시 또 대피를 하셨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네요. 네네. 어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지금 최태욱 고성 주민이십니다. 최태욱 씨로부터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 주민분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태순 씨,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속초,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속초까지 접근하고 있다. 물론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 그리고 밤, 오늘 새벽까지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본 상황으로는 주변에는 이제 많이 잔불 처리만 하면 되고요. 먼 산 쪽으로는 지금 비행기 헬기가 떠서 이제 물로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그런데 그럼 어제 저녁에는 대피를 좀 하셨나요? 어제 저녁엔 저희 집까지는 불이 안 들어왔는데 집에 노모가 계시니까 노모는 대피해드렸고 그리고 그 대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동네 산저 보강사란 절에 가 있었어요. 그 절에 가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셨나요? 왜 절에 제가 거기에 이제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찰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이제 걱정돼서 가보셨다는 거네요. 지금 속초 저희가 소시로 듣기는요,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많은 곳이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속초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울하죠. 만난 사람마다 이제 건너 얘기하다 보면 누구네 집 불탔다, 누구네 집 밭이 다 탔다, 하수 다 망가졌다, 누구네 집 이렇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침울하죠. 지금 사진에 보면요, 건물이 거의 시커멓게 그을린 걸 넘어서 그냥 아예 타버렸군요. 저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이 농작물까지 다 탔다. 아무래도 주변에 이 농경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도 지금 피해를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내에 살고 있지만은 저희에서 이제 한 5분 정도 차로 가면은 논밭이 많아요. 하우스가 많고. 이 하우스를 다 타버리니까 하우스 타면 비닐이 녹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 안에 심었던 모든 모종이나 이런 것들 쓸모가 없거든. 자, 지금 보니까 집이나 건물이 타는 거 넘어서 지금 농경지까지, 그래서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까지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서서 바람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속초 쪽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바람은 어떻습니까?
저 시내 쪽에서는 큰 바람은 지금 없어요. 시내 쪽에는. 예. 근데 외곽 쪽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돌아볼 때는 바람이 불다가 지금은 시내 들어와 있거든. 예. 그래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무튼 예. 큰 피해 없으시길 잘 대비하시고 현장 제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진화 작업이 밤새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불길이 잡혔다 이 소식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배준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나와주시죠. 네, 현장 지휘소가 마련된 강원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불길을 우리 소방 당국이 열심히 잡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도시 주변에 보이던 산불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인제의 산불 진화율은 50%고 고성 속초의 진화율은 60%에 달합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중에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벽 3시까지 고성과 속초 산불 현장 주변은 연기가 가득 차 숨도 쉬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아직도 도로 주변에서 타고 있는 건물들이 남아있고 불에 탄 건물 잔해에서 연기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산불을 옮기던 강한 바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화선이 조금 길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불 규모로 봐서는 큰 피해가 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6시 취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중에 1명은 강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민과 군인 4천여 명이 몸을 피했고 주택 등 건물 13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헥타르로 축구장 약 350개 넓이에 달합니다. 밤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 피해 집계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역시 진화를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의 불안도 없어질 거고요. 지금 대피했던 주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자, 언제쯤이면 이 진화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헬기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림청과 군 소방의 가용한 헬기를 총동원해 51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소방서에서 지원령을 내린 만큼 소방 차량도 110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화재 진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불길이 번지면서 대피소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